알코올 중독자에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무능력한 아빠. 술집에서 16시간을 일하며 월 수입 150만 원을 넘지 못해 한 달에 5만 원짜리 사글세방에 살며 거기다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다면 어떤 삶일까 상상이 되시나요? 한 달 병원비만 200만 원 이상이니 아무리 엄마가 죽어라 이래도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아이를 업고 응급실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봐 탔지만 택시비가 없었어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니 기사님께 연락처 주시면 꼭 돈을 갚겠다며 빌고 또 빌었지만 그 택시기사는 차를 멈추고 엄마를 무자비하게 때리며 입에도 담지 못한 말로 피가 날 때까지 엄마를 밟았다고 합니다. 9살 아이,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돈이 없다라는 건 이렇게도 무참히 때리고 무시하고 욕하고 밟히며 그렇게 가난이란 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라라브레드 강호동 대표님의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뤄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저도 남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의 나이에 강호동 대표는 이렇게 힘든 날을 겪어오신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픈 날과 가난 그리고 고통을 견디며 살아오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더라고요. 원래 힘든 일을 겪을 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태껏 겪었던 나 스스로 힘듦이라고 표현했던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강호동 대표가 가난 속에서 지금의 100억 이상 자산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조금은 압축해서 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짧은 영상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강호동 대표의 이렇게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 책의 카테고리는 경제경영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자기계발서의 색깔도 강하기 때문에 저자의 지혜와 철학을 이 책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발견한 강력한 한 줄이 있어요. 책은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저자의 삶의 내공을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우연히 헌책방에 들려 처음 꺼내든 책이 헬렌 켈러 전기였다라고 해요. 그동안 무능력한 부모를 원망하고 가난을 탓하고 모든 것을 탓하면서 살아왔지만 자신보다 악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헬렌 켈러 이야기를 읽고선 다른 세상을 살겠다 다짐을 했어요. 내 인생에선 도저히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았지만 무언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한 줄의 빛이 보인 거죠. 학교를 중퇴한 후 수중에 있는 전 재산 5만 원을 가지고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라고 해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숙식을 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구두방, 그때부터 레스토랑 서빙,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 나이트클럽 삐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8년 동안 1억 1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넉넉한 자본금이 아니지만 이젠 창업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엄마가 계신 광주로 내려갔어요. 서울보단 광주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게 마련이죠. 그래서 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2층을 계약합니다. 전 재산을 바쳐 식당과 호프집을 결합한 레스토호프를 창업했어요. 어떤 점포를 시작하든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작은 골목, 거기다 1층도 아닌 2층. 정말 특별한 곳이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이라 역시나 장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망연자실하며 후회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8년간 여기저기서 일하며 배웠던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단 전단지를 인쇄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이것도 실패.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겠죠? 지금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수정해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디테일이 생명이잖아요. 단순히 전단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앞치마를 입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복장에 같은 태도로 아주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가볼 것 같아요. 드디어 진정성이 통했습니다. 호기심에 왔던 고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또 그렇게 방문한 사람들로 인해 매출이 3배
이상 껑충 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 가도를 쭉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을 탈피해 드디어 성공을 했지만 성공한 사장이라면 고급 승용차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 그랜저 XG를 샀습니다. 매일 현금이 쌓이니 점포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흥청망청 돈을 쓰며 놀았어요. 초심을 잃은 거죠. 그 결과 호미진 작은 골목 2층에서 매출 3천만 원 이상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이 성공한 사장은 더 이상 없었어요. 1년 6개월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 여럿 있더라도 사장이 자리를 비운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직원들은 사장처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챙기기 쉽지 않아요. 강호동 대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은 결코 영업장을 비워서는 안 된다. 자식 돌보듯이 내 매장을 가꾸고 관리하며 서비스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장 본인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도 없이 영업장을 비웠으니 할 말이 없었다. 장사는 오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관리 부실로 인해 첫 창업이었던 호프집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는 창업이고 뭐고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강호동 대표는 이런 실패는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달라지기 위해 마음을 먹었어요. 실패하면 망한 걸까요? 아니요. 실패하면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해요.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겠죠. 후미진 골목에 있는 2층 상권을 성공시킨 사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변 사장님들의 부탁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매출 끌어올리는 월급 사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부탁한 곳마다 매출을 2배에서 3배, 4배까지 끌어올리고 골목 식당을 맛집으로 만들면서 다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나는 2번 생각하지 않는다. 결심하면 곧장 실행한다.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바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재료를 사와 직접 만들어 보고 홍보도 하고 스스로 발로 뛴 결과인 거죠. 월급 받고 일한다고 월급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사업자처럼 생각하고 일했다. 그렇게 일해야 문제점이 보이고 개선할 점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발전은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다. 내게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 더 잘할 이유가 없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매일 같은 일을 하며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장이 시키지 않아도 이 점포의 매출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행해보고 개선점을 찾으면서 실제 사장처럼 일을 하면 그 안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장님들의 매출을 끌어올리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다가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마케팅 대행사에게 온라인 마케팅을 맡겼어요. 한창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오는 고객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면서 대행업체 수수료까지도 2배, 3배 그 이상 계속 비싸졌다라고 해요. 보통 다른 업체를 찾는다거나 아님 온라인 마케팅을 포기할 테지만 강호동 대표의 결단은 대단합니다. 직접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진짜 사장처럼 일을 하다 보니 다가온 하나의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포기하고 온라인 대행사를 시작합니다. 영원에서 시작한 온라인 대행사는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해 직원도 늘어나고 사무실도 확장하게 돼요. 이 사업 또한 승승장구하다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호동 대표님의 그릇은 얼마나 큰 걸까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에그타르트로 아이템을 정한 후 여러 시도를 통해 타르타르라는 과일 타르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에그타르트는 한물 같다라고 했지만 또 한 번 성공하게 됩니다. 타르타르의 인지도가 높아져 프랜차이즈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 여러 곳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하며 고객들을 대해본 경험, 여러 점포를 운영하며 문제점을 찾고 직접 해결해본 경험들을 토대로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 타르타르에 담았다라고 생각해요. 보기만 해도 사진으로 담고 싶은 메뉴,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 선물하고 싶은 디자인까지 거기다 사람을 끌어오게 만드는 마케팅까지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동 대표님은 어느 하나의 문제점을 마주할 때마다 책에서 답을 찾고 바로 실행을 해서 해결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를 통해서 남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갖추고 레드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배우고 설득의 심리학의 희귀성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타르트를 판매하는 원칙을 정해 고객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게 되는 현상까지 생겨났다라고 해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여 고객들의 작은 불편을 개선할 수 있었던 일까지 책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문장을 찾아 현 문제점에 적용해 문제 해결과 함께 매출 증대까지 일으키신 거예요. 이 책의 일부 앞부분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죽은 지식이라면 책은 내게 살아 숨쉬는 지혜와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책과 말하고 책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 실천하자. 내가 가진 것은 인생을 앞서 경험한 그들의 조언과 통찰 뿐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책을 읽으면서 책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닫고 책에서 말한 그대로 실천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책에서 답을 찾으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며 하나하나 몸으로 체득하며 지금의 재산을 읽어오신 거죠. 책 읽는다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책만 읽는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강호돈 대표님이 남겨주신 말씀처럼 책은 활자일 뿐이고 책을 읽고 그 이후의 일은 나로부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책을 읽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바로 행동하는 것.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또 책으로 돌아와 답을 찾는 그 태도부터가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타르타르의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지점 문의가 들어와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지점들이 생기다 보니 각기 다른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또한 처음이라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타르타르를 매각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엑시트 했지만 강호동 대표는 홀가분한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사업 구상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강호동 대표님의 그릇은 몇십 명이 들어가도 차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에 매달리면 모든 것은 하나의 기준에만 좌우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아닌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기준이다. 하지만 내가 오직 그 목표에만 의존해 달려왔다면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사업가가 아닌 뒷골목 졸부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돈이 되는 일이 많다. 돈이 되는 일 중에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많다. 내가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지 않았다면, 책을 통해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 나가지 않았다면 숱한 유혹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단돈 5만원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많은 일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에 1억 1,000만원을 모아 현재 자산 100억 이상을 이루신 라라브레드 강호돈 대표님의 성공은 단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운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운은 기다린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운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온 행운인지의 알아차림이 있어야 해요. 그 알아차림은 책을 통해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라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나에게도 운이 오겠지라고만 생각한다면 혹여나 운이 오더라도 그게 운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책만 읽는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또는 나에게 필요한 배움 등을 책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 그 빈틈을 하나씩 채워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해요. 강호동 대표님이 첫 창업을 시작한 것도 1억 1,000만원이란 자본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죠. 8년간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책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옆에서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이에 놀고 싶기도 하고 돈도 쓰고 싶었을 텐데 하고 싶은 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 만든 단단한 자아로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릴 쯤 위기가 있었죠. 여태껏 쌓아둔 단단함이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 번 실패하면 좌절에 빠진다거나 무기력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강호동 대표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책으로부터 키워온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 마음가짐과 가치관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사업은 삶과 닿아 있고 삶은 사업과 닮아 있다.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삶에 적용되어야 할 덕목이었다. 그때 나는 내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무한히 뻗어나가야 할 곳과 막아내야 할 나쁜 유혹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뼈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나만의 세계관을 스스로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 방향을 잃을 수 있었다. 반대로 흔들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가치관이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었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일하다 보면 일당을 현금으로 받곤 하는데 매일 현금을 손에 쥐면 숱한 유혹에 휘둘리게 된다. 현금을 만지는 많은 사람이 유흥이나 도박에 빠진다. 충동적으로 유흥을 즐기면서 그날그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거나 단시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것이다. 나 역시 삶에서 돈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어떻게든 빠르게 돈을 불려보고자 도박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삶의 풍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지도 몰라요. 강호동 대표님은 신경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의 저서 승자의 뇌에 나온 위너 이펙트의 부분을 읽고 작은 승리의 경험이 쌓이면 결국 큰 승리를 낳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작더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걸 승리로 이끈다면 그 다음 실천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며 한 달 5만원 사글세방에 살았던 대표님께서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위너 이펙트를 실천했기 때문에 5만원의 전 재산이 100억 이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였죠. 지금 당장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라도 나는 꿈을 꿨다. 드림노트에 내 몸의 아픔과 고통은 모두 치유되고 자유로워진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남에게 힘이 돼주는 좋은 사람이 된다 등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적으며 언젠가 그 꿈을 이룰 나를 상상하곤 했다. 이 모든 꿈들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불판 닦는 일부터 시작한 거다.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자 그것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한 열망과 절박함이 더욱 간절해졌다. 꿈을 노트에 적으라는 것이 누군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성공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성공 방정식이에요. 자신의 꿈을 적는다면 그 꿈을 꼭 이루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가짐이 생길 거예요. 강호동 대표님이 불판 닦는 일부터 시작한 이유가 책을 읽으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한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1억이란 돈을 모은 것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망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타르타르라는 카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라라브레드를 멋진 브랜드로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도 남들은 비웃을지언정 자신이 스스로 적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적는 게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한 방식이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사람과의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가 지금에 머물러 있느냐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창업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길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걷겠다 마음먹었다면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발을 내디디면서 단 한 번도 헤매지 않고 고든 길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공을 키워야 한다. 주변의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야 한다. 성공의 기회는 학교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이나 학교 문 밖에 설레고 멋진 기회가 있다. 몸으로 체득한 실전 경험이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노하우로 돌아온 것이다. 세상에 헛된 경험은 없다. 나는 그 진실을 믿었다. 나의 부족한 점은 책을 통해 배웠다면 직접 부딪혀 봐야 해요. 책을 읽다 보면 없었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체득으로 하나씩 겪게 되는 깨달음이 내면을 단단히 채워주고 나의 지혜가 생기는 과정에서 용기는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단단한 자아를 만들고 위너 이펙트를 통해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시작으로 조금씩 커지는 나의 꿈을 직접 노트에 적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고요. 그렇게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부도 차츰차츰 늘어가게 될 거예요. 강호동 대표님을 자산가로 만들어준 책은 헬렌 켈러 전기였었어요. 그 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강호동 대표님은 없었겠죠? 우리에게도 헬렌 켈러 같은 책 한 권이 필요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의 책 한 권을 읽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호동이는 치료를 받고 오전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 도착했지만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 벤치에 앉아 너 여기서 뭐해? 라며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 시작 중에 울렸지만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교문을 나섰어요. 자신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삶을 바꾸기 위해 길을 찾기 위해 전 재산 5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 불판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호동이가 지금의 나라면 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 여기서 뭐해? 라며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